전광훈 등을 내세운 이른바 극우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정당들과 연대가 가능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들은 함께 모여서 모두 다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번엔 전광훈 목사 등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지난주 당대표 발언으로 후폭풍이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한 중진 의원을 통해 골든타임에 지도부가 민심과 괴리된 행보를 보였다. 이런 당내 불만까지 전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바로 공덕동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강제로라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서부지법 사태 배후로 지목되는 전 목사.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받는 첫 경찰 조사와 함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태풍의 눈으로 부상 중입니다.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 조금 더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유민주당이나 우리 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이나 자유와 혁신당이나 이런 당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를 할 수 있나? 그러면 할 수 있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그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들은 함께 모여서 모두 다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 황교안 대표에 대한 그런 정치 탄압, 이진석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권 탄압, 손정모 목사에 대한 종교 탄압, 인권 탄압은 곧 우리 국민의힘의 일입니다. 같이 힘을 모아도 내년 지방선거가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예, 바로 김기웅 의원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조만간 전광훈 목사도 손 잡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특정 인물에 대해서 딱 언급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국민의힘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107석입니다. 그렇지만 국회 내에서 그리고 전국 주도권에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최근에 가장 우리가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게 뭡니까? 항소 포기 아닙니까? 검찰이 소위 말해서 나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공소유지해서 처벌받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변호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소를 취소하는 게 정의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배임죄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한테 혜택이 됩니까? 대장동 일당은 바로 교도소에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 공동 피의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죄도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있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국민의힘 가지고는 한계가 명확하다. 그렇다면 정치라는 것은 싸움을 위해서는 여러 공통 분모를 가진 여타의 제야 세력과 같이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취지에서 장동혁 대표가 한 말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박지영 의원님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우파가 뭔지 알까요? 우리 이제 보편적으로 우파라 하면은 민족주의, 시장주의, 자유주의 이런 이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중도 우파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대를 해야지 우파들의 연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체제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 그리고 선거 부정이라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87년 이후로 이루었던 성과를 부정하는 사람들, 헌법 부정 세력들. 이 사람들은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체제 부적응 세력이고 아스팔트 체제 부정 세력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연대하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제도권 보수 정당을 극우 아스팔트 체제 부정 세력으로 완벽하게 재편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마도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때까지 끝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계신 패널들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계신 패널들도 우리가 황교안입니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개별 국회의원들이 다 황교안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선거 부정 주장하는 분들입니까? 이게 저는 황당무계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의해서 축출당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동원 의원 의견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광훈 목사 내일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 교사 혐의로 소환해서 조사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선거 전략이 도움이 될까? 어떻게 보세요?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광훈 목사 이름을 거론하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조금 전에 내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황교안을 지지한 거나 노선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는 아마 본인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전에 바로 황교안 체포, 긴급 체포를 부당하게 했다. 그리고 체포 집행 과정이 수사관을 동원해서 집으로 쳐들어가는 그 체포 절차도 부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그것을 지명을 한 것입니다. 이 다수의 어떤 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외부 연설이기 때문에 내가 황교안이다라는 그런 짧고 굵직한 메시지를 낸 거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어느 백주대낮에 내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거에 비판의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조금 전에 공당 그것도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가 제대로 우파를 인식을 하겠느냐라는 것은 글쎄요. 이 특정인 비하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똑같이 제가 대받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된 진보주의가 뭔지를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세력의 진정한 진보 세력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진보 세력을 참칭하고 가장 진보자에 담긴 긍정적인 그런 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진보정당, 진보주의자라는 것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합니다만은 지금 하는 이런 그 입법, 사법, 행정을 구별을 못하고 완전하게 삼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게 제대로 된 진보주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전광훈 목사를 내일 불러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서부지법의 난동 이 폭력 사태 이게 만약에 전광훈 목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 이거는 연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죠. 연대는 말이죠. 지방선거를 위기게 한 연대도 있고 정책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지금 민주당 삼권을 그렇게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일당 독재에 맞서기 위한 연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아까 자료 화면에 나왔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지금 현재 절대절명의 과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꺼낸 것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환길 씨가 선거에 대표 경선에 도움을 줬다고 해가지고 지금 중용을 했습니까? 뭐 지명직 최고위원회 지명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과 외부 세력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장동혁 대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전광훈 목사는 자유통일당이라는 또 정당을 뒤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연대가 그런 연대가 아니다. 전광을 뒤에 업고 우리가 같이 나가자 이런 연대가 아니고요. 그만큼 지방선거의 승리가 가장 절실하다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 그나마 제도권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고의적으로 빼버린 거예요. 즉 극우들만 뭉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진보의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실용적인 중도로서 다 포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렇게 민주당을 비판하시려면요. 법치주의 세력까지끼리 연대하겠다라는 이야기로 표현하는 것이 맞지 우파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양한 우파적 색채들을 지닌 사람들은 다 빼버리고 극우에 있는 극단적인 사람들만 끌어모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이게 전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전략이겠어요? 결국은 지방선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보수 정당이 극우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 더 큰 지도자로서 다음 대권까지 가는데 극우들을 지지를 나는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적 선택이다라고 저는 스스로 밝히는 거라고 봐요.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짧게요, 예. 네,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극우입니까? 내란 세력입니까? 소년보 목사가 극우입니까? 내란 세력입니까? 너무 함부로 내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내란 선전 선동으로 해가지고 잡아놓는다? 그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21세기 2025년도에 껄핏하면 내란 선전 선동하고 내란 옹호한다고 입틀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의 상황을 봤을 때
목사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비판을 했는데 그거를 공직선거법 그거 관련해 가지고 구속까지 하는 상황이 맞습니까? 그리고 좌파 세력과 민주당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 그리고 상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석을 앞두고 수갑 채워서 그리고 체포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폭주하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와 법정 영역을 혼재시켜서 왜곡하고 계시는데요. 분명히 황교안 대표는 내란 선동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법률적으로 구속되어서 단죄되어야 될 것인가 문제는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판결을 내릴 뿐입니다. 그리고 선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87년 체제 이후에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다 여야가 합의된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민주당 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좌파 세력입니까? 사회주의 세력입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동혁 대표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스팔트 세력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서 극우로 가고 있다. 아스팔트 극우다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걸 법률적인 것과 혼재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잠시만요. 조기현 의원 말씀까지 듣고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김기흥 의원이 방금 언급한 내용, 장동혁 대표가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거 말고도 장 대표가 황교안에 대한 정치 탄압, 이진숙에 대한 인권 탄압, 손현보에 대한 종교 탄압, 곧 우리 국민의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손현보 목사죠. 세계로교회 목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 의해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조기현 의원님, 이렇게까지 좀 확장해서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까지 더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황교안이다 발언했을 때 예. 실언인가? 저거 정치적으로 파장이 클 텐데 저렇게까지 나가는 것은 당장 이제 선거도 임박해 있고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정치 생각하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한 부분이었는데 그 오해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 전후에 이제 발언들, 뭐 체제 전쟁, 깃발, 그 깃발에 다 모여야 된다. 이제 어디로 가려는지 분명해졌습니다. 목표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기업 내란 시점으로 되돌아가려는 것 같아요. 실제 뭉치려고 하는 세력들도 비슷하고요. 그 이후에 내란 왜 내란몰이 이런 주장하시는데 황교안 총리 내란 선동죄에 분명히 해당됩니다. 영장이 기각된 것은 혐의 사실은 소명됐지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거였어요. 근데 당초 소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거였고 영장이 발부됐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였지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는 게 특검의 목표는 아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정광훈 목사 마찬가지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분들 다 위법 행위 때문에 구속이 되거나 영장이 되거나 법원이 영장을 다 발부했고 조사 중입니다. 그럼 아직 뭐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분도 있지만 법원까지 지금 이 내란몰이에 다 지금 가담된 겁니까? 저는 지금 장동혁 이 대표가 이 추구하는 어떤 국민의힘의 정치나 방향성은 정확하게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시점으로 회귀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용들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체제와 이념의 문제로 현실을 진단하고 있다는 것은 12월 3일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 그 세력을 모아서 현재를 넘어가겠다는 정책 목표가 분명해 보여서요. 저는 그 선택도 정치하는 사람이 극우만을 끌고 가든 어떤 식이든 뭐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또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건 분명해 보이지만 박지정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의힘 내에서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도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전광훈 또 황교안 이런 분들과 같이 일체가 돼서 앞으로 나간다라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노선이 다르고 서로 해야 할 몫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황교안이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당시에 지난주에 국회 이 본관 앞에서 하는 집회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앞뒤를 자르고
백주대낮에 우리는 황교안이다. 저거 왜 저래?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바로 저 얘기가 나오기 직전에는 바로 지금 현재 법치주의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느냐, 이 황교안 전 대표의 체포영장이 제대로 발부가 됐느냐, 집행이 불법적인 절차가 없느냐라는 그 서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서 황교안 개인을 지금 현재 당이 지켜주자 이런 얘기가 아닌 건 아마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앞뒤로 잘리고 우리는 황교안이다라고 하니까 이거 뭐야 또 국으로 가자는 얘기야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서두에 그 내막을 잘 아는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 말 파장이 이렇게까지 크게 확전될 리는 없겠다 생각을 한 게 그 전에 들어가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저는 지금 똑같이 같은 쪽으로 비판을 하면은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그 정부가 지난 그 대선뿐만이 아니라 4월 4일 그 탄핵을 앞두고 어느 세력과 연대를 했나요? 바로 이석기 세력, 통진당 세력하고 연대를 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광화문에 텐트 치고 아예 그분들이 거기에 상주를 한 거 제가 잘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대선을 위해서 이분들하고 또 나름대로 연대를 한 것이죠. 그것은 왜 또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극우로 우리를 모는데 극좌라고 하면은 신뢰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대선에서 승리가 또 4월 4일 날 탄핵이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에 이분들과도 스스럼없이 악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광훈 또 황교안 이런 분들하고 황교안 그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에서 한 역할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한 몸으로 뭘 하고자 한다. 이것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공격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짧게요. 우리가 이석기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전략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런 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이. 그러나 지금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하니까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장동혁 대표가 지금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안 하니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석기라고 하면은 큰일 나죠. 안 되죠.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하는 것도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저희 패널들 사이에서 이렇게 많은 토론이 오가는데 김기웅 의원이 지금 발언권 요청하시기 때문에 네. 짧게만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이석기의 무죄 구속 석방을 위해서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열심히 뛰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성남시장 시절에 이른바 2012년 부정선거 관련해서 글을 페북에 올렸던 거로 저를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정청래 당대표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어떤 주류, 어떤 목소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딴지일보를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딴지일보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어준 씨가 만들었죠. 김어준 씨는 부정선거 관련해서 영화까지 만들었습니다. 예. 뭐 이에 대한 반론을 듣고 싶은데 다음 이슈가 또 네. 있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뭐 젊은 정치인으로 방송에서도 많이 얼굴을 비추고 있는데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이런 발언을 한 게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대로 옮기진 않겠습니다.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을 지칭하면서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굳이 제 입으로 모든 문장을 옮기진 않겠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네.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발언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사실 더 충격적인 발언들이 많더라고요. 인권 감수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기에도 발언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근데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왜 저 발언이 나왔냐. 김혜지 의원이 탄핵에 찬성한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저런 비판까지 막 나간 겁니다. 저게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의 인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을 극복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미래로 나갈 건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윤석열 윤호개인 세력, 정광훈 목사, 황교안 대표 이런 분들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보니 여전히 친탄 반탄으로 당을 나눠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당에서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는 인식이 완벽하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요즘에 이렇게 발언이 굉장히 세게 나가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도 본인이 국민의힘 당내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된 공격이라고 보는데요. 그만큼 국민의힘 사정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정치 이전에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발언 그 정도 구분이 안 된다면 정치 그만하셔야죠. 김동호 의원님, 이 발언은 당내에서도 좀 비판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100번 그 사과를 해야 마땅한 그 발언이죠. 이거는 뭐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커뮤니케이션 요즘에 뜨고 있는 이론 중에서 사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사과를 할 때 이거는 즉시 사과를 해야 된다. 뜸을 들이고서 2, 3일 뒤에 사과를 한다. 일주일 뒤에 사과를 한다. 이건 사과의 진정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얘기고 있고요. 조건을 달지 말아야 된다. 사과를 하면서 괜히 이렇게 뭐를 하면은 나는 깨끗하게 사과를 하겠다라는 조건 이것도 진정한 사과에 포함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사과를 하면서도 그런데 당시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남 탓으로 돌리는 거 이게 사과의 크게 세 가지 암적 존재라는 게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박민영 대변인의 그 사과를 오늘 하얘기는 했죠. 그런데 예. 거기에 뭔가 좀 사족이 붙더군요. 라고 지금 할 상황이 아니다. 이것은 뭐 본인이 실언으로 생각을 했던 또 당에서 엄중한 경고를 지금 했는데요. 본인이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조건 없는 사과를 하고 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진정 어린 그런 뭐 무릎을 꿇으라도 저는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사안은 최근에 어떤 그 장애인 관련 된 그 발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장애인 할당 많다라는 주장은 비례대표 당선권에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된 점을 지적한 거다. 그리고 피해의식이라는 표현은 장애인 여성이기에 더 공격받는다는 취지의 주장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도 이렇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이런 사과는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 사회적 약자, 특히 이제 장애인이나 소수파를 혐오하고 갈라친다. 이게 출발점이 어딘가 하면 히틀러예요. 파시즘이 그런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하나의 희생양으로 해서 우월주의를 만들어내고 경쟁에 의해서 승리한 사람들만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한국의 보수 정당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김기영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과거에 좀 더 진보적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진보의 영역을 품고 있습니다만은 국민 통합적이고 중도적으로 가면서 집권을 위하고 국민 전체를 포괄하려고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가지고 발목 잡을 필요 없어요. 김효준 씨 이야기도 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중도 통합적이고 국민 정당으로 가지 않고요. 자기 내부에서도 갈라쳐서 자꾸 소수파를 없애려고 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의 게시판 글을 또 문제를 삼아서 한 번씩 또 메시지를 냅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집권을 위해서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오른쪽으로 협소화되는 그 영역 내에서도 주도권만 잡으면 되겠다라는 정말 극소수의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로 가고 있다. 그게 저는 이 발언의 배경이 되었다고 봅니다. 예, 김기영 의원님, 장동혁 당대표가 이에 대해서 당에 공지를 내린 게 있죠? 네, 예. 언행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박민영 대변인이 차후에 또 메시지를 냈습니다. 입장을 냈는데 이유 불문하고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걸맞지 않은 발언 불찰이다.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선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을 덧붙인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비례대표가 뭐 여기 다 당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2번 연속으로 2차례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았다가 아니라 왜 그분은 2차례 비례대표를 받았을까에 대한 어떤 당내 그런 어떤 시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아니다. 그런 논리로서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분은 2차례 비례대표를 받았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본인이 개별적인 헌법기관이기도 하지만 당론이 있을 때 그걸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좀 토로하다 봤는데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박민영 대변인이 추가로 이유 불문하고 사죄드린다는 취지로 입장을 내놨다. 이렇게 최신 소식까지 김기영 의원이 정리해 줬습니다. 지금 속보로 저희가 검찰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항소포기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검사장 중에 한 명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항소포기
집단 성명에 참여했고 이에 대한 민주당 쪽에서는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추진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관련해서요. 정성호 법무장관이 오늘 출근길에 무엇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징계를 할지 뭐 조금은 확실하지는 않고 좀 고민 중이다라고 하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위, 어떤 절차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죠. 예. 집단 행위 금지 위반인 건 명백해 보입니다. 이건 뭐 관행적으로 허용됐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통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징계 절차가 있을 수 있고요. 민주당이 얘기한 것처럼 검사라는 것은 직급상 검찰총장과 검사만 있기 때문에 일반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의 방식이 책임을 묻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이게 징계상 강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툰다고 해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검찰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 조직이 기존의 검찰청에서 공소청 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안정적으로 돼야 되는 어떤 과제를 지금 1년 안에 실현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서 인적 청산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약간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번에 이 검찰총장 권한 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을 실체하지도 않는 외압의 명분으로 해서 검찰 내부 최고 지휘부가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해서 검찰 조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공수처로 전화해서 앞으로 공소권이란 또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항세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검찰의 오래된 이 관행으로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당내에 지배적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지는 않는다. 이건 분명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김기용 의원님, 오늘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첫 출근길도 많은 취재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질문을 몇 개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이 신중한 모습을 보였어요. 신중한 모습이 아니라 할 말이 없겠죠. 유구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항명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검찰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나쁜 사람들 잡아다가 수사해서 기소해서 공소 유지해서 처벌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소를 포기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남욱이라는 사람은 500억 관련해가지고 나 지금 묶여있는 너 풀어달라. 안 해주면 국가를 대상으로 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돈으로 산 토지 300억인데 지금 몇 년 지나서 500억 이거 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배는 한 6, 7천억짜리 어떻게 본다면 범죄 수익이 합법적으로 본인의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참 놀란 게 대장동 일당이 3억 5천만 원 투자해서 7,800억 얻었다고 합니다. 2,235배입니다. 그렇다면 저처럼 법적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마저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검찰로서 본인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못하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왜 못하게 됐는지, 외압이 있는 건지, 어떤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는지 그거 질문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태업했습니까? 아니면 물리적인 행동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왜 항소를 포기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AI 3대 강국이라고 하는데 AI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당연히 질문을 해야 했는데 그거를 입틀막하고 이 사람들 지검장들은 평검사로 하겠다. 그리고 뭔가 징계하겠다. 이게 진짜 맞는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박지영 의원 의견 듣고 다음 이슈로 백다 앵커 넘기겠습니다. 수원지검장님 사의 표명하셨다니까요. 예. 사의 표명하시고 변호사가 되어셔가지고 어디 아스팔트 집회 가시든 거기 가셔서는 충분히 그렇게 저항하시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집단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직 경찰서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다가 어떤 조치를 당했습니까? 경찰과 검찰은 대한민국의 같은 공무원인데 왜 다릅니까? 똑같이 대우해 주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